이제 시장에 저처럼 관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거의 안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홀딩 관점이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의 판단 기준인 지표들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만큼 단순합니다. 저는 3월 11일 오전을 기준으로 드디어 기다리던 2차 알트 손절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도 일부 손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가진 물량 전부 풀 홀딩 중이며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근거들이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근거들까지 추가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격이 이 정도 내렸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상승장들을 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보다 훨씬 더 크게도 발생했었고 지금은 불과 30% 수준인데 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그 이면의 수급 요인들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내렸다고 시즌 종료, 올랐다고 상승장을 얘기하는 건 전 이해는 안 됩니다. 그건 애초에 지표를 보지 않고 가격만 보고 투자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겠죠. 저는 계속 제가 보는 지표들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강력한 반등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던 경우들을 모두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이클의 최저점에서도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고 23년 9월 사례에서도 단기 저점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했죠. 이에 따라 저는 이번 조정장에 최저점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고까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며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 중인데 이 글로벌 유동성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에 2달 정도 선행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도 3월 말 4월 초부터 반등을 시작하여 상승이 5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즉 저는 웬만하면 5월까지는 홀딩해 봐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 비파 고래 롱 물량이 급등한 뒤에는 그 이전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높아지고 있는 롱 물량이 급등 전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급등 전 수준까지 모두 다 감소한다면 하나의 고점 신호로 보고 매도의 기준 중 하나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 마찬가지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이더비트롱 물량도 급등 중인데 이것 역시 급등했다가 급등 전 수준까지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이 왔었던 만큼 이번에도 급등하기 전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역시 모두 다 감소하고 나면 하나의 고점 신호로 보고 매도 기준 중 하나로 사용하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역대급의 대규모 롱청산이 나왔으며 현물 시장에서도 단기 투자자들의 손절이 과거 단기 저점 수준만큼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도 저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나스닥 또한 거듭 하락 중으로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등이 가까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해당 부근은 저점이었고 곧 반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테슬라 가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6% 정도 하락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은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주들은 곡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국 주식조차도 시즌 종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가격이 이전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혹시 틀려서 못 넘기게 될지라도 그러한 가격과 상관없이 오직 제가 보고 있는 지표에서 매도 기준들이 충족될 때 매도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더 매수할 현금이 없어서 아쉬울 뿐입니다. 끝으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공유드리며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저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반등을 얘기했던 인플루언서들조차 이제는 시즌 종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매수할 때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정석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할 때 기준으로 생각했던 지표들은 현재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나 또는 평소에 보시는 유튜버들의 관점이 계속해서 긍정적이었다가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약 이전에 말했던 기준들은 쏙 사라지고 단순히 가격이 더 내려서 관점도 부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면 그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달여간의 조정장 후 이제 저처럼 기존의 관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실 때 가격만 보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이 뭐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